자, 여기 이제 코밸런트 본드라고 있는데 우리말 번역은 동등? 코밸런트 본드 우리말 번역은 공유? 공유 결합입니다. 자, 이 공유 결합에 대해서 뭐 어떤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하냐면 바로 위치 에너지. 자, 그래서 이 위치 에너지 예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 공유 결합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미케니즘을 하나 도입을 해가지고 그 미케니즘에 따른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러면 공유 결합을 이루는 것 중에서 제일 간단한 거. 공유 결합을 이루는 것 중에서 가장 간단한 분자. 수소. 바로 수소 분자겠죠? 수소 분자. 그래서 수소 분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분석해보고 위치 에너지로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수소 원자하고 수소 원자가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수소 분자가 되었습니다. 보이시죠? 네. 보이시죠? 그러면 이때 얘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질 거냐? 바로 이렇게 우선 첫 번째는 두 수소 원자가 우선 무한정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무한정 멀리 떨어져 있다가 기체 분자니까 가만히 있어요? 막 돌아다닐 수 있어요? 기체 분자는 마구 돌아다닐 수 있죠. 마구 돌아다니다가 그래서 우연찮게 그 둘 사이의 거리가 약간 가까워진 겁니다. 뭐 뜻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R 이게 뭐냐면 둘 간 거리를 뜻하는 거고요. 둘 사이 거리가 무한정 먼 것보다는 살짝 가까워진 겁니다. 그러다가 더더욱 가까워지게 되면 뭘 이루게 된다? 이런 식의 H2 분자를 이루게 되고 그럴 때 수소 원자와 수소 원자의 거리는 대략 0.57 옹스트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0.57 옹스트롬의 거리를 결합 거리라 하고 이제 기호로는 RE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어요. 그럼 이 상황을 위치 에너지 그래프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짜잔,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런 식의 그래프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물 그래프라고 합니다. 우물이란 말 알죠? 네. 이게 뭐 땅 속으로 이렇게 움푹 패가지고 물이 고여져 있는 걸 이제 뭐냐면 우물이라고 하는데 뭔가 아래쪽으로 움푹 들어간 것 같아서 우물형 그래프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 바로 어떤 상황을 생각해 주어야 되느냐? 바로 첫 번째 여기가 1번 상태입니다. 두 번째 여기가 2번 상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기가 3번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기가 4번 상태입니다. 그래서 1, 2, 3, 4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정성적인 설명을 잘 만들어 붙일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1번 상태 어떤 상황에서의 위치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수소 원자하고 수소 원자가 무한정 멀리 떨어져 있을 때의 상황입니다. 자, 바로 어디냐면 이 상태 1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상황일 때 두 수소 원자 간의 위치 에너지가 얼마? 위치 에너지가 얼마? 얼마? 0. 알겠죠? 0, 0, 0. 자, 그래서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해설을 만들어 붙여야 되는데 첫 번째 1. 요 1번 상황에서는 요 두 입자 간 거리가 무한정 멉니다. 그러면 두 입자 간 거리가 무한정 멀면 두 입자 간 인력 어떻게 되겠습니까? 0으로 수렴하고 청력도 어디로 수렴하겠습니까? 0으로 수렴하겠죠. 서로 간에 무한정 멀면 뭐 인력이고 청력이고 간에 존재하는지도 가물가물한 거죠. 네. 뭐 있는지도 모르는데 뭐 인력 청력이 어떻게 생기겠어요. 그래서 무한정 멀어지면 인력도 0, 청력도 0. 그게 뭐로 나타나냐면 위치 에너지도 뭐 0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저게 인력이랑 중력이랑 둘 다 있다는 거야. 그냥 인력이든 중력이든 인력이랑. 인력과 청력은 언제나 공존합니다. 인력과 청력은 언제나 공존합니다. 인력만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청력만 있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실제 세상에 잘 존재하는 시스템은 언제나 인력과 청력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방금 저기 저 누구냐? 저기 희건이가 물은 것에 대한 답은 사실 뭐냐면 그래서 여기 이제 1번이 원래 있어야 되는 건데 1번은 뭐냐면 이거예요. 자, 수소 원자는 핵 하나에 전자 몇 개 있어요? 한 개. 하나 있죠. 그런데 분자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원자가 몇 개 필요해요? 이런 원자가 하나 더 필요하잖아요. 그래요. 어떡해요. 네. 어? 왜요? 우리 호세. 되게 귀엽잖아요. 아휴, 그래요. 우리 호세. 그래. 호세 뭐 형 있어요? 아니요. 뭐 동생 있어요? 네. 동생은 여동생, 남동생? 네. 다 있어요? 네? 여동생 있어요, 남동생? 다. 여동생이요. 아, 동생 있어요? 남동생은 없고? 네. 친해요, 여동생이랑? 별로 친하지 않아요. 아, 별로 친하진 않아요. 그래요? 가끔씩 얘기하는 사람. 아, 그래요? 네. 그럼 지우랑 친해요? 지우랑요? 어. 지우랑은 조금 친하죠. 아, 조금 친해요? 네. 그래요. 그래. 자, 어쨌건 분자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원자가 몇 개가 있겠어요? 하나 더 있어야겠죠, 그죠? 네. 하나 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상태로 어떻게 돼? 이 상태로 가깝거나 멀거나 하겠지, 그지? 가깝거나 멀거나 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도 어떻게 되냐면, 자, 잘 봐요. 이 핵하고 이 전자 간에는 뭐가 있어요? 인력. 인력이 있죠. 그죠? 네. 이 핵하고 이 전자 간에 뭐가 있어요? 인력. 인력이 있죠. 근데 이 인력이 어디서도 나타나냐면 여기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어디서도 나타날 수 있어요. 여기서도 나타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인력 상호작용만 있을 수 있나요? 아니요. 아니겠죠. 청력도 나타나죠.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요렇게 사이에서도 청력이 나타나겠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들 사이에는 인력만 나타나는 경우는 수소 원자겠죠. 수소 원자면 인력만 나타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몇 개가 모이기 시작해서 거대한 물질 구조를 이루게 되면 무조건 인력하고 청력은 어떻게 된다고요? 무조건 인력하고 청력은 공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때 두 원자 간 거리가 아주 멀어지면 이 원자와 원자 간 인력과 청력이 무시할 정도로 작아지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가 0으로 수렴할 것 같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네. 위치 에너지의 정의는 뭐예요? 위치 에너지요. 위치 에너지 정의는 뭐예요? 위치 에너지 정의는 뭐예요? 저 무한대 멀리 있는 곳에서 그 어떤 거리까지 끌어오는 그런 오, 대단한데요? 자, 위치 에너지 정의가 뭐예요? 자, 잘 보세요. 외력이라는 물리량이 있죠. 얘는 스칼라의 벡터예요. 벡터죠. 변위라는 물리량이 있죠. 스칼라의 벡터예요. 변이는 벡터입니다. 벡터죠. 네. 자, 둘을 뭐 할 수 있냐면 이런 연산을 뭐라고 해요? 이런 식의 연산. 내적. 내적이라고 하죠. 외력에다가 변위를 연산 내적하면 뭐가 나오죠? 1. 그게 바로 에너지가 나오죠. 네. 혹은 뭐 1이라고 해도 그만이고요. 그죠? 자, 그런데 외력이 계속 일정해요? 살짝 바뀔 수도 있어요. 살짝 바뀔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외력이 뭐 미소한 구간에서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구간에서 따로 연산을 하는 거예요.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쭈루룩 더하면 그게 외력이 변할 때의 일이나 에너지의 표현이 되겠죠. 무슨 말 알겠죠? 네. 자, 그런데 물리학에서 다루는 외력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종류가 굉장히 많죠. 예를 들면은 뭐 열거할 수 있는 외력 중에 뭐 중력 이런 것도 외력이죠. 뭐 마찰력 이런 것도 외력이고, 뭐 수직항력 이런 것도 다 외력이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 외력 중에 어떤 외력이 있을 수도 있냐면 바로 인력,
혹은 청력. 청력. 인력과 청력은 외력인가요? 네. 인력과 청력도 외력이죠. 네. 왜냐하면 누군가 자기를 끌어들인다면 그건 자기가 일으킨 힘이에요? 바깥에서 일으킨 힘이에요? 바깥에서 일으킨 힘이죠. 네. 그래서 인력하고 청력도 외력이라고요. 그럼 인력하고 청력을 변위에 대해서 내적한 것, 이게 뭐겠어요? 인력하고 청력을 변위에 대해 내적한 것, 그게 뭐겠어요? 이게 위치 에너지라고요. 일단 그렇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이 또한 어떻게 돼? 미소 변이 구간에 대해서 적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알겠죠? 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외력 중 그 외력이 하필 인력이나 청력이면 그때 계산된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라고 정의하는 거라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정의의 문제인 거지, 위치 에너지는. 알겠죠? 네. 그런데 인력도 없어지고 청력도 없어지면 이 부분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0. 인력도 없어지고 청력도 없어지면 이 부분이 0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0 적분하면 뭐가 되겠어요? 0이지 뭐 하겠어요? 0 적분하면 0이지.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위치 에너지 그래프의 첫 번째 성격. 멀어지면 위치 에너지가 뭐가 된다? 0으로 수렴한다.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 이 상황은 여기입니다. 바로 이 두 번째 이 상황이 상태 2 요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는 뭐냐면 두 원자가 우연히 살짝 가까워졌다. 그걸 2번의 상황이라고 생각해보자 이런 말이죠. 알겠죠? 네. 그러면 이 경우는 인력하고 청력.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력하고 청력은 항상 뭐 한다 그랬죠? 인력하고 청력은 항상 뭐 하다? 인력하고 청력은 항상 뭐 하다? 공존. 인력만 있거나 청력만 있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냥 공존해. 자, 공존한다고 쳤을 때 여기, 그러니까 살짝 가까워진 여기에서는 인력과 청력 중 누가 우세할까? 제가 보았을 땐 인력과 청력 중 누가 우세할까? 제가 봤을 때 1년 이상 청력이 조금 더 우세할 거예요. 바로 이 경우에서는 인력이 더 우세해야 됩니다. 역시 이유는? 이유. 왜 인력이 더 우세하다라고 말해야 할까요? 저거 그래프상에서 그 접선의 기울기 그 판단해 보면 그것이 그 기울기의 부호가 힘의 방향과 인력이 왜 더 우세합니까? 알짜 힘. 인력이 더 우세합니까? 인열 개수가 많아서요. 왜냐? otherwise가 무슨 뜻이죠? 아니면 otherwise. 그렇지 않다면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인력이 우세한데 그렇지 않다면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가정을 해보는 거죠. 만약 청력이 더 우세하다면 무슨 말이 알겠어요? 그 결합을 못하는. 정답. 바로 그렇지 않다면 H2 분자 형성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겠죠. 어쨌거나 우리 우주에는 수소 분자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어쨌거나 있죠. 어쨌거나 결합해야 되는데 적당히 떨어진 거리에서 청력이 더 우세하다고 하면 얘네들이 만나겠어요? 만날 리가 없겠어요? 만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수소 분자 형성이 불가능하다. 무슨 말 알겠죠? 네. 자, 그러면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인력이 더 우세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바로 위치 에너지가 음수가 돼야 됩니다. 위치 에너지가 음수가 돼야 됩니다. 인력은 항상 마이너스 방향이기 때문에 적분하면 마이너스 값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청력을 무시한다면 인력만 있다라고 그 과장에서 얘기를 했을 때
인력만 적분을 하게 되면 위치 에너지가 음수가 나와야 하므로 이 그래프는 어디에? 저기 있는 것처럼 4, 4분면에 그려져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때 저 그래프에서 또 하나 중요한 거 어디에 써볼까? 자, 이거 위에 줄게요. 이제 위에는 뭐 이름 필요 없으니까 줄게요. 준다. 지우자. 백지우자. 백지우자.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2에 3. 여기서 뭘 해볼 거냐면 이걸 해볼 거예요. 저 위치 에너지 그래프를 거리에 대해서 미분해 볼 거예요. 자, 그래프상에서 미분한 것은 무슨 정보를 알려주죠? 접선의 길. 바로 접선의 길이를 알려주죠. 그 접선의 길이가 지금 여기서 양수잖아요. 맞나요? 네. 그런데 이 접선의 기울기가 항상 위치 에너지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인력 빼기 척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참고로 위치 에너지 그래프를 거리로 미분해서 인력 빼기 척력이 된다라는 요 사실 요거 어쨌거나 외웁시다. 알겠죠? 세우야 뭐라고요? 암기. 외우라고요. 그러면 저 접선의 기울기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양수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러면 바로 어떻게 된다? 어느 쪽이 더 우세하다고? 인력이 더 우세하다고 했으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가 돼야 된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아까 1번은 뭐라고? 1번은 서로 멀어지면 뭐에 수렴해야 되고요? 서로 멀어지면 0에 수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구간에선 대부분 몇 사분면에 있어야 되고요? 4, 4분면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는 뭐가 돼야 되고요? 양수가 돼야 되니까 그래프 패턴이 이런 꼴이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네. 그 다음 세 번째 3 여기 이 세 번째가 어디를 얘기하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이거 여기 있죠? 이거. 그럼 저기서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이 3번에서 지금 나타날 수 있는 가장 뭐한 상태냐? 안정한 상태가 나타났나 봐요. 그래서 이 3번의 상태에서 무엇이 있음을 알 수 있냐면 바로 이 위치 에너지의 최소값이 나타나는구나. 뭐 극소값이라고 해도 되고 뭐 알겠죠? 네. 그러면 지금 수소 원자 두 개로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안정한 상태라는 거잖아요. 네. 그게 바로 뭐겠어요? 바로 H2 분자가 맹그러졌나 보죠. 그래서 수소 원자 두 개로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안정한 상태 뭐? 바로 분자 형성.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 상황을 얘기를 해주는 건데 그러면 이때 여기서 어떻게 될 것이냐? 분자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분자가 만들어지기는 원자 상태였다가 지금은 새로운 분자 상태가 되는 거죠. 네. 그럼 상태가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그 상태가 바뀜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바로 일정한 결합 거리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일정한 결합 거리가 관계를 규정합니다. 자, 일정한 결합 거리가 관계를 규정한다. 이 무슨 말이겠어요? 일정한 결합 거리가 관계를 규정한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좋은 말이에요. 자, 어느 날 세호가 저기 지우를 찾았어요. 학교에서. 뚫뚫 했더니 지우가
저기 뭐 이렇게 뭐 학생 휴게실 같은 데서 이게 뭐 이렇게 뭐 띵강띵강 놀고 있는 거예요. 옆을 딱 봤더니 그 지우 바로 50cm 근처에 파인애플 양이 거기 서 있는 거야. 네? 파인애플 양. 파인애플 양이 뭐예요? 어떤 여학생 이름인데 여학생 이름이 아, 파인애플이라고 해보자고. 파인애플 양. 무슨 말이야? 뭐 그 왜냐면 여러분 학교에 어떤 여학생인지 내가 모르잖아요. 네. 모르니까 뭐 이미의 파인애플 양, 미스 파인애플 아시겠어요? 미스 파인애플께서 지우 옆에 50cm 옆에서 알짱알짱 대고 있는 거예요. 헐. 그런데 예를 들어 나 같은 경우는 파인애플 양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네. 그리고 지우하고의 관계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내 눈에 둘이가 50cm 가까이 있는 걸 내가 확인을 한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뭐 우연히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갑자기 또 막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저녁을 먹고 운동장에서 산책을 하려고 하는데 산책하는 길에 저기 벤치에 또 파인애플 양과 지우가 50cm 거리를 띄우고 서로 나란히 앉아 있는 거야. 정답. 이거는지 알겠다. 희건아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상한데. 그리고 나서 저녁에 이제 자습실에 가서 다 같이 이제 자습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자습하려고 했더니 그때도 파인애플 양과 저기 지우가 막 심지어 무릎 위에 걸터 앉아 있어 막. 좋다. 정답.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잘 봐. 나는 그 파인애플 양이 누구인지도 몰라. 네. 그리고 지우한테 파인애플 양에 대해서 일체 얘기 들은 바도 없어. 하지만 내가 3, 4일 내에 계속 그 모습만 관찰을 했다면 나는 뭐라고 결론 지을 수 있지? 지우의 노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 둘 사이에 무슨 서사가 있었는지 일체 몰라도 네. 물리적 거리가 관계를 규정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즉 인간이 인간 나름의 문화를 만들고 인간의 감정 체계를 가지고 뭐 역사와 문화와 예술을 꽃피운다 하더라도 인간 삶에서 기본적인 물리 법칙이 적용된다는 얘기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거리가 관계를 규정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잘 봐. 이렇게 일정한 거리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지 않는 상태에 대해서 같은 상태야, 다른 상태야? 다른 상태. 다른 상태인 거지. 이 상태와 이 상태는 거리가 일정한 거야, 거리가 가변적인 거야? 이건 거리가 가변적인 거지. 그러다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지 그 상태가 새로운 관계가 나타나는 가장 안정한 상황이다 라고 말을 만들어 붙이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렇다면 세 번째, 이 순간 인력과 청력은 어떻게 돼야 될까? 같아야 되겠지. 왜? 정지. 이 순간 인력과 청력은 같아야 되겠지. 왜? 일정한 결합 거리. 그렇지. 이게 일정하려면 인력하고 청력이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라도 크면 그 결합거리가 유지되지 못하고 더 멀어지거나 더 가까워지겠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0.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된다? 극소점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 나겠죠? 그러면 이때 나타나는 그 거리, 요 거리 바로 0.57 롱스트롬 그리고 RE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두 개가 만나서 분자를 이루었을 때의 공유결합 길이가 된다 이런 말이죠. 공유결합 길이는 원자핵과 원자핵 사이 거리. 네, 모든 결합 길이든 핵과 핵 간 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왜? 전자는 볼 수 없으니까요.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건 원자 핵만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과 전자 간 거리 이런 건 되게 공허한 거예요. 무슨 말 되겠어요? 그래서 화학결합이 나타나면 핵 간 거리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화학결합 길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이 어떤 상태다? 극소점이 나타나야 된다. 그러면 1번 어떻게 돼야 돼요? 0으로 수렴해야 돼요. 2번 접선의 기호 양이어야 돼요. 3번은 뭐겠어요? 극소점이 나타나야 돼요. 이 세 개가 한꺼번에 연속이 되면 이런 위치 에너지가 나타나야 되겠지. 혹시 알겠니? 네. 그 다음 네 번째 4. 자, 이 네 번째 4는 네 번째 4는 어떤 상황이냐? 바로 핵간 거리가 RE. 자, RE가 뭐였죠? 거리 무슨 결합 거리? 길이. 결합 길이죠. 결합 길이, 뭐 결합 길이, 결합 거리만 다 마찬가지인데 핵간 거리가 RE보다 짧을 때 요 4번이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그거보다 더 멀어진 거예요? 더 가까워진 거예요? 가까워요. 더 압축이 된 상황이란 얘기예요. 헐. 그럼 뭘 하는 거지? 뭔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왜 원자간 압축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눌러서요 옆에서. 정답. 첫 번째 1. 첫 번째 1. 분자간 충돌. 혹은 빛 에너지 흡수. 그럴 때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뭐 분자간 충돌이라고 하면 되게 고전역학적으로 충분히 생각할 만하죠. 그래서 둘이가 이제 일정한 결합거리를 이루고 있었는데 누군가 와서 쾅 하고 충돌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울컥 할 거 아니에요? 울컥하는 그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갑자기 과도하게 압축된 상태는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할까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려고 할까요? 원래대로 돌려야 돼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려고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다시 RE로 돌아오기 위해서 이 경우는 인력이 우세해야 되겠어요? 청력이 우세해야 되겠어요? 청력이 우세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때 저 위치에서 이압 접선의 기울기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음수로 나타나는데 이게 접선의 길이가 요 식이니까 이 경우 인력하고 청력을 비교하면 어디가 큰 거를 알 수 있어요? 청력이 더 큰 걸 알 수 있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우물형 그래프에서 이런 접선의 기울기에 따른 인력, 청력의 상호작용의 대소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